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장가 보내고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주부이기도 하고요. 딸은 아직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서울 근교에 살다가 아들 장가 보내고 와서 원래 친정이었던 가평으로 와서 자리 잡고 산지 이제 1년을 꽉 채워갑니다. 혼자 살지만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 데다 친척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가 그다지 외로운 생각은 들지 않네요. 오히려 매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어찌 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또 마침 얼마 전에는 사돈댁에서 세컨하우스를 저 사는 곳 가까운데 장만을 하셨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안사돈을 만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삽니다. 그런데 불행했던 결혼 생활 30년보다 홀가분하게 혼자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느껴지네요. 남편과 이혼은 아들 결혼할 무렵에 했지만 사실 별거 한 지는 꽤나 오래됩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쭉 따로 살았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 아빠에게는 딱히 큰 정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무렵에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제 아빠와는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럽다고 말하긴 뭐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엄마인 제 편입니다. 제가 거의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한 걸 애들도 다 아니까요. 특히나 우리 딸은 아들이 아빠와 종종 연락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야 부부 사이니 돌아서면 남이라지만 애들이 제 아빠와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건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천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딸은 제 오빠보다 더 냉정하게 인연을 끊어내버리더군요. 딸, 너는 아빠랑은 아예 연락 안 하고 살 생각이니? 혹시 나중에 너 시집갈 때는 아빠 필요하지 않겠어? 엄마, 시집갈 때 아빠랍시고 찾아오면 나는 아예 아빠 쫓아내버릴 거야. 혼주석에 하루 앉힐 사람 필요하다고 아빠를 내가 찾을 것 같아? 아빠가 엄마한테 어째 했는데. 솔직히 어릴 때는 어른들 일 잘 몰랐으니 아무 생각 없었다지만 다 커서 보니 엄마가 너무 대단하다 싶고 아빠가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지? 오빠는 연락하고 살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하겠지만 내가 아빠 보고 살 일은 없어. 우리 딸은 남편과는 완전히 갈라서 버렸고 사실 아들도 딸과 딱히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는 그래도 자기 아빠가 연락하면 소식은 전하고 살았는데 자기 가정 꾸리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사람이 죄짓고 살면 돌려받는다는 말이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오늘 저의 사연을 들어보시면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한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전 남편입니다. 남편은 그리 성실한 가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저는 그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들 때문에 버티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 싫다고 집을 박차고 나간 사람을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혼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 수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려는데 갑자기 나타나 아빠 노릇을 하려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이후 이제야 저는 내 삶을 찾는 기분으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이혼할 걸. 제가 유일하게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결혼을 이른 나이에 했어요. 친정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저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전기 기술자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나른 월급쟁이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소개로 만났지만 이 정도면 됐다 싶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깡촌에 사셨고 결혼해서 일찍 돌아가셨던지라 제가 시댁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었습니다. 남매를 2살 터울로 낳은 저는 아이들 키우는 재미와 살림하는 재미를 느꼈죠. 아이들 키우면서 처녀 때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었고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저에게 월급을 다 맡기지 않았고 생활비를 따로 주었으며 본인 돈 관리는 직접 했습니다. 남자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기가 죽는다는 말을 했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했죠.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달 받는 생활비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애들 초등학교 때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집안의 먹구름이 드리웠던 것 같네요. 남편은 회사 다닐 때의 경험과 본인 기술을 미천 삼아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를 차렸습니다. 사실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며 나올 때 혹여 남편 일이 잘 안 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남편 사업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관공서 일도 많이 했고 입찰도 많이 따냈어요. 처음에 작게 시작한 거에 비해 나중에는 직원도 5명 이상 부리면서 사무실도 이전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그릇이 안 되는 남자가 호주머니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돈이 넘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남편은 원체 회사 다닐 때부터도 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그런 부류라고 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사업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해진 것도 그 무렵이네요. 사업이 좀 잘 되고 나서부터는 남편은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 참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이었죠. 지금 떠올려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저의 결혼 생활 중 일부인 일이니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집 밖에서는 늘 잘 꾸미고 다니는 여자들만 보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영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툭 하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가 센스가 없어. 맨날 집에서 푹 퍼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 좀 어떻게 좀 해봐. 밖에 나가면 당신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들도 화장은 하고 다닌다. 내가 화장품 사고 옷 살 돈이 어딨다 그래 여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러면 생활비를 좀 많이나 주던가. 월급 받아 살 때랑 달라진 것도 없잖아. 야, 다른 집을 봐봐. 남자가 다 갖다 바치길 바라면 너도 노력을 좀 해. 애교는 찾아보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무뚝뚝해서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맛이 안 나. 알겠어? 당신은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아? 애들 건사고 이 살림을 누가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 새끼를 낳아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저는 남자가 집에서 신발 신고 나가면 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늘 마음을 다스렸지만 남편의 저런 말들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길래 부탁도 해보고 따져도 봤지만 저를 무시하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만 어쩔 때는 저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면서 외박도 밥 먹듯이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무심해서 제가 신경 좀 쓰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이 참 쌀쌀맞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쓰는 돈이랑 애들 학원비 벌어다 주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애 키우는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여보,
그래도 우리 민성이랑 민주랑 주말에는 어디 놀러도 다니고 좀 데리고 다녀야지. 지금 지나가면 이 시간 안 돌아와. 애들이 뭐 천년만년 어린 줄 알아? 주말뿐인데 그것도 골프 치러 나가겠다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 당신. 애들은 당신이 데리고 다녀. 그러라고 차도 사줬잖아. 중요한 약속이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당신. 그리고 애들 성적 안 떨어지게 관리 잘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엄마로서 잘하라고.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돈 못 벌어다 주는 아빠도 자식한테는 아빠고 잘하는 사람들 수두룩해. 당신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구나. 암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애들하고 서먹해지고 나서 후회하지나 마. 하지만 남편이 가족에게 무신경한 건 비단 일상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술과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종종 썩이곤 했으니까요. 적어도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입을 닫고 있는 쪽은 저였어요. 남편과 언성이 높아질라 치면 혹여 아이들이 들을까봐 제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차라리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건 양반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대놓고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나름 돈을 만지게 되면서는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회사 내에 여직원을 건드려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 심지어 술집 여자들이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크게 상심해서 싸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접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하고 머리끄덩이를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대낮에 남편이 웬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식당에서 나오는 걸 정면으로 마주쳤네요. 남편 놈도 놀랐는지 저를 보더니만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며 옆에 찰싹 붙어있던 여자를 떼어내더군요. 당신 지금 뭐야? 그 여자는 또 뭐고?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당신 왜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건데? 아,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로? 우리 동네인데 올 수도 있지. 근데 대체 이 여자는 누구길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어? 아이, 우리 일 때문에 만난 사이야. 오해하지 마. 남편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고 옆에 있던 여자는 제가 누구인지 눈치채고는 살짝 목례만 하고 다급하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대체 뭐야? 당신 내가 말했지? 차라리 술집에서 한번 놀고 마는 건 이해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 연애하니? 그런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연애? 처자식 딸린 사람이 그런 생각하겠냐? 오해라고 했잖아.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건 아는데 절대 이상한 사이 아니야. 거래처 직원이고 사업상 같이 식사한 거야.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니까. 여하튼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 만든 건 내가 사과하지. 남편 입에서 사과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이후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았는지 정말 저와 애들에게 참 잘해주더군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애들 아빠의 외도를 눈감아 줬습니다. 더 파고들지 않았고 남편도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왜 남편 말을 믿고 넘어갔는지 제 자신이 참 한심할 지경이네요. 그 일로 저는 처음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정에도 남편의 바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장도 없었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는 형편이다 보니 이혼이라는 것이 막상 두렵게 느껴지더군요. 남편도 그런 저를 잘 파악해서인지 더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닌 거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처럼 몇 개월 만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보고 내가 언제까지 남편을 감내할 수 있을까 참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모든 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부부의 불화를 보이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안정된 가정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들 앞가림 할 때까지는 부모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애들 어릴 때 이혼했다면 제가 경제력이 없었으니 남편에게 아이들이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아이들도 눈치로 다 아는 법이죠. 애들은 진작에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리 다정하지 않다는 것, 신경을 밖으로 쏠려 있고 자기들에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늘 어두운 엄마 표정을 보고 아이들도 많이 불안해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상간녀 존재를 알았을 때 우리 딸이 저에게 이혼해서 마음 편하게 살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온 건 우리 큰아들이 대학을 갔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면 모든 걸 다 버리는 존재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집도 사고 저축도 하며 아이들 교육까지 잘해가며 살아왔어요. 언젠가는 남편도 저의 공을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더군요. 저에게 하는 말이 글쎄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며 갈라서자더군요. 23년 결혼 생활 공지사는커녕 이혼하자고 대놓고 요구하다니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또 있었더군요. 저는 둔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처절했던 건지 설마 남편에게 또 여자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니 남편은 사업상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긴다거나 외박을 자주 하는 일이 잦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저에게 여자가 있으니 이혼해달라고 말하다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저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제 애들도 부모 도움 많이 필요 없잖아. 우리 둘이야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었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한 번쯤은 좋아하는 여자랑 새 인생 살아봐야지. 우리 그만 갈라섭시다. 뭐,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봐? 내가 그동안 어찌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감히 이혼을 요구해? 뭐? 좋아하는 여자랑 새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럼 살아. 안 말려. 하지만 이혼은 절대 못 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바람난 년은 첩실로 살게 해야지. 감히 조광지젓자리를 내주려고 해? 웃기는 소리. 당신이 이혼하잔다고 내가 순순히 해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인 줄 알아. 참고 살았던 결혼 생활의 대가가 이런 거라니요. 역시 사람 본성은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였더군요. 다른 분들은 절대 어리석게 저처럼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인간 이혼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들 역시 자기 아빠가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딸은 아들보다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더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그냥 이혼하라는 말도 했으니까요. 엄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서 홀가분하게 살아. 차라리 나랑 같이 나가서 살자.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아빠랑 안 보고 살아도 돼, 엄마. 왜 속썩으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취업 준비나 잘해라. 엄마가 네 아빠랑 이제 와서 이혼하면 네 아빠한테 날개만 달아주는 꼴인 거 몰라? 준비 다 되면 네가 하지 말래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딸이 속상해하는 모습이 마음이 무척 아팠던 저는 자기 집이라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에게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따졌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자식들 눈이 무섭지도 않아?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사람이 이렇게 아나무인인 건데.
우리 딸이 당신 행동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냐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래? 피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을 나무랐지만 남편은 자식들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더군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냈으면 됐지. 내가 내 자식 눈치까지 봐야 돼? 자식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냐고? 원, 자기들도 컸으면 부모 입장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마누라나 자식이나 지아비 은혜도 모르고 반말 없게 구네. 나도 니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인생이 허무하다 이 말이야. 다른 여자랑 이제라도 좀 재미나게 살아보자. 당신 똑바로 들어. 내가 챙겨주는 재산이라도 있을 때 갈라서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제가 이혼을 거부하니 상간녀와 딴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당연히 생활비는 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걸 딱 끊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딸이야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해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대학 졸업 못한 우리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명문대 입학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들 등록금도 끊어버리면서 당장 아들이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은 휴학해서 자기가 등록금을 벌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얼마간의 목돈으로 아들 학비를 대주었고 저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자격증도 여러 따놓았고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겠다는 예감이 들어 나름의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 요양보호사 일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주부를 써주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일은 중년에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수요도 많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아들 등록금도 내주고 딸아이 직장 다니며 입을 옷도 사줄 수 있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딴 살림을 사는 몇 년 동안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라도 저와 갈라서겠다고 하더군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감히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요. 우리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는 엄마가 이혼 마음먹게끔 얘기하라고 종용했더군요.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듣자니 아마 남편놈 재산을 그년 명의로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곱게 이혼해줄 마음은 없었네요. 남편 새 출발하라고 이혼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혹여 아버지 도움받을 일 생길까봐 허울뿐인 그늘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다 자리 잡고 결혼하고 나면 재산도 모두 정리해 뒤도 돌아보지 않으리라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덕분에 운 좋게 주간보호센터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며 제 앞으로 해놓은 재산도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애들에게 기대지 않을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부모 노릇할 만큼의 재산이었죠. 남편 놈은 별거하는 동안 자기 예금 재산은 이미 챙겨간 뒤였고요. 황당한 건 여자한테 눈이 돌아 사업체도 다 정리하고 상간녀 명의로 엉뚱한 장사까지 한다고 아들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우리 큰아들이 자기도 장가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힘들게 사시는데 나 장가 갈 생각부터 해서 죄송해요. 실은 제가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사귀면서 엄마한테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대신 장가 미처는 제가 다 마련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친구 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이세요. 저희 힘으로 결혼하겠다는 것도 다 오케이 하셨고요. 아들, 네가 결혼하는데 엄마한테 미안할 일이 뭐 있어? 엄마가 설마하니 너 장가 보낼 준비도 안 해놓았으려고? 아무 걱정하지 마. 얼른 엄마한테 며느리감 보여주기나 하렴.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아이니 안 봐도 알만하지만 아들 말을 들어보니 대학 시절부터 만나 군대도 기다려주고 아들에게 힘이 많이 되어준 아이더군요. 저는 두말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속 깊은 우리 아들이 선택한 짝이니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 또 결혼할 결심을 한 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딸은 나이 28이 다 되어도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속을 끓이고 있었어요. 부모의 불화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이 참 반갑고 고맙더군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도 제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는지 모릅니다. 밝고 명랑한 성격에 한눈에 봐도 집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아주 괜찮은 아이더군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서 아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나 결혼하는 거 알려야 하나요? 저는 엄마가 싫으면 굳이 알릴 생각 없는데 어쩔까요? 어쩌긴. 엄마랑은 이리 살아도 너한테는 아빠 아니냐. 결혼한다는 소식은 전해야지. 엄마, 엄마도 이제 아빠랑 정리하셔야죠. 몇 년째 이렇게 사는 거 저 솔직히 마음 아파요. 저 결혼하면 이제 엄마도 아빠랑 서류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아빠한테 결혼 소식은 전할게요. 아마 저 결혼 소식 들어도 오지도 않겠지만요. 남편에게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라고는 했습니다. 사실 서류상으로만 남편일 뿐 몇 년째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사는 남이나 다름없는 인간인지라 고민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자식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할 듯 싶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남편이 꼴의 며느리는 궁금한지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더군요. 웃긴 건 그 와중에 아들 결혼 비용은 해주기 힘들다 했답니다. 아마 아들이 결혼한다고 연락하니 결혼 비용이라도 보태달라는 말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 놈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군요. 민성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다음 주 상견례라는데 장소가 어디야? 그놈이 알려주질 않으려 하니 당신한테 연락하는 수밖에. 갑자기 상견례 장소는 왜 궁금해? 설마 당신이 오려고? 최소한 부모 노릇은 해야지. 당신하고는 이리 지내도 나한테는 아들이잖아. 며느리도 보고 결혼하면 나도 대접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듣자니까 아주 잘 사는 처가를 만났더니만 나도 아이고 당신이 뭘 했다고 지금 와서 아버지 대접을 받겠다는 거야. 당신 안 와도 되니까 신경 꺼. 아들이 당신 와달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사돈댁에서도 시아버지 짤이 없는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와도 돼. 뭐? 멀쩡히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설마 아들 결혼 파투 낼까 봐 그래? 잔말 말고 장소나 알려줘. 아들에게도 아마 상견례 때 가겠다는 말을 한 듯 싶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긴 했지만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 오라고 장소와 날짜를 알려준 건 아니에요. 당신이 신경 안 쓰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서도 아들을 당당하게 장가 보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그 인간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결혼식 때도 아들이 혼주석 앉지 말라고 하면 앉을 자격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 우리 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그야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답니다. 그러려고 장소와 시간을 물어봤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조금 빨리 도착해 예비 사돈댁을 기다리려는데
사돈댁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오셨더군요. 며느리를 봤을 때부터 저는 그댁 부모님들이 참 좋은 사람일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바깥 사돈이나 안 사돈이나 혼자 나온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곤란한 건 묻지 않는 예의 바른 분들이셨습니다. 사돈이 우리 아들을 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야 애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하네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듯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치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아들 없는 집에 이런 듬직한 사이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서방이 참 착하고 다정한 성품인데 안 싸돈을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요. 우리 딸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자식들을 칭찬하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결혼 참 잘 시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라 울컥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화목한 가정을 주지 못했는데 이 댁에 가면 우리 아들이 참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돌연 상견례장으로 불쑥 사람이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사돈댁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불쑥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애들 아빠,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 놈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멀겋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틀어올린 웬 여자와 같이 왔더군요. 어려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나보다 고작 2~3살 어려 보이는 천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 여자가 남편놈 상간녀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어디 사는지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던 건 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가만히 두고 볼 자신이 없어서였는데 아들의 상견례장에 감히 찾아오다니요. 그런데 다들 당황한 것도 눈에 안 보이는지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사람 참, 내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어? 민성이 민주 안 그러냐? 이런 자리에 당연히 아빠가 와야지. 사돈 반갑습니다. 내가 민성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사돈댁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놀라서 인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인사보다는 참 이게 무슨 경우인지 당황스럽습니다. 사돈도 차마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아들 상견례장에 내연녀를 데리고 등장하는 정신 나간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사돈댁 앞이지만 남편을 꾸짖고 말았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와? 당신 회방 놓을 생각 없다 해놓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 여자는 또 뭐고?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이래? 경우라니. 당신이 경우가 없는 거지. 내가 민성이 아빠고 민성이가 우리 집 장남인데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게 말이 되나? 그러더니만 뻔뻔하게 웃으며 사돈댁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돈, 내가 이 집안 가장이니 우리 아들 결혼은 내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혼사 이야기는 앞으로 저랑 하시지요. 아참, 그리고 저는 곧 이혼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혼주석에는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을 겁니다. 뭐해? 자네 빨리 인사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상간녀라며 젊은 시절 저를 무시하는 그 말투 그대로 저런 말을 내뱉더군요. 남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정말 조신한 척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란스러워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만 이 말대로 앞으로는 혼사 얘기는 저랑 나누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아들놈 혼사는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아들 친엄마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저런 뻔뻔한 말을 하다니요. 상간녀도 보통 여자가 아니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두 연놈 얼굴에 반찬을 뒤엎어 쫓아내고 싶었습니다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저는 이성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화난 얼굴로 제 아빠를 쫓아내려 했어요. 딸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돈댁 역시 어이없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갑자기 뜻밖의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가만! 이봐요. 우리 초면이 아니구만.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가만 어디 보자.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분명 맞는데? 사돈은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사돈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해했고 상간녀는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안사돈 얼굴을 유심히 보는 듯 하더니만 이내 다급하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상간녀의 얼굴을 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확신한다는 듯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맞네 맞아. 이봐 너 6년 전에 나한테 사기친 그년 맞지? 어디 봐. 얼굴 좀 이리 돌려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남편 상간녀 앞으로 가더니만 얼굴에 손까지 대며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쪽 초면이라니까. 대체 나를 어디서 봤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온 참 세상 좁다더니 니년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시침이 떼지 마. 너도 방금 나 알아봤잖아. 얼굴을 하도 뜯어 고쳐서 못 알아볼 뻔했는데 네 목소리는 내가 10년이 지나도 못 잊지. 내 돈을 사기치고 떼어먹은 년을 어떻게 잊어버리니? 사기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안사돈이 갑자기 상간녀를 못 나가게 붙드는 겁니다.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있는 찰나. 여보, 인연 잡아요. 기억나요? 6년 전에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 사기치고 돈 싹 다 쓸어간 년이 인연이라니까요. 무슨 상가 투자인지 뭔지 사람 끌어모아서는 그 패거리들이 돈 싹 다 들고 튀었잖아요. 내가 그때 가진 돈 다 안 넣게 천만다행이지. 그래도 뜯긴 돈이 수천만 원이라니까. 너 인연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아니지.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경찰서로 가자. 이거 놓지 못해요. 사람 잘못 봤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구만. 왜 이래요? 네 이름 최미숙이잖아. 이래도 잡아댈래? 그때 남편 놈은 상간녀의 이름이 맞는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안사돈이 왜 당신 이름을 알지? 정말 안사돈 말대로 초면이 아닌 건가? 사기라니, 이것도 무슨 말이야? 어서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설명할 거 없어요. 사람 잘못 봤다니까. 사기라니,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디 사기나 치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러지 말고 우리 빨리 나가요. 더 있다가는 못 볼 꼴만 보겠어요. 여기 와서 아들 결혼 혼주석 안겠다고 말하라고 한 사람이 너잖아. 내가 너한테 돈을 다 보내는 바람에 아들 장가갈 돈 못 보내준다고 했는데 네가 뭘 했어? 잘 사는 사돈이면 덕 좀 볼 거 있지 않겠냐고 했잖아. 남편은 안사돈이 자기 내연녀와 초면이 아니라고 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안사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포자기한 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안사돈은 남편에게 이러더군요. 우리 김서방이 미리 얘기해줘서 사돈댁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인연으로 만나서 참 유감입니다. 김서방 아버님이 혼주석에 앉히려는 저 여자는 6년 전에 내 돈 떼어먹은 사기꾼년이라 절대 혼주석에 앉게 두고 보지는 못하겠네요. 듣자니 김서방 아버님은 가정에 충실한 분이 아니었다면서요?
엄마 혼자 애들 다 키우고 있으나 마나 남편 참아내며 가정 지켰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여자 정체를 알고 만나시는 거라면 참 민성이 아버님도 대단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대로는 전현을 못 보냅니다. 같이 경찰서를 좀 가야 할 듯 싶네요. 아, 여보 뭐해? 빨리 경찰 불러. 남편은 안 싸던 말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이냐며 상간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대답 없이 그 자리를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미 입구를 막아섰고 바깥 사도는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까지 부들거리며 상간녀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이면 내 돈은 몇 년 동안 설마 나한테 공들여가며 사기친 건가? 어쩐지 차일피일 나한테 가져간 돈을 안 주더라니. 내 돈 일단 내놔. 내 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지금 3억이 넘어. 지금 이 말 사실 아니라면 내 돈부터 내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남편 놈은 상간녀에게 돈을 계속 줬던 모양이더군요. 안 싸더니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니 눈이 돌아서는 조금 전에 여자를 감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핸드백을 휘두르며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도착한 경찰들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안싸돈과 함께 경찰서로 가야 했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더군요.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한 상견례가 남편의 등장으로 결국 경찰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다니요. 우리 아들이 혹여 책을 잡혀 결혼하기 어려워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를 완전히 망치고 난 후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궁금해 안싸돈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며 상견례 날짜는 다시 잡자고 예비 처가댁에서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려는데 저보다 먼저 안싸돈이 먼저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상견례 망치고 거의 한 달이 다 된 시점에 안싸돈을 만났고 저는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못하고 질질 끈 탓에 아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내내 안 좋았다고 했죠. 우리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안싸돈께 못 볼 꼴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한 마음이네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 전에 싹 다 정리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그래도 흠이라 생각지 않으시고 감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치 않습니다. 저야말로 사돈 덕분에 몇 년 전에 나한테 사기친 못된 년을 잡아서 고소해버렸지 뭡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느라 조금 연락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안싸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싸돈이 왜 이혼 안 하고 버텼는지 이해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이해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 그 인간 집 나갈 때 가져간 돈을 그년한테 탈탈 털렸다고 슬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하네요. 우리 아들 혼사는 차질 없이 할 생각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혼사는 예정대로 추진하시지요. 그러자 안싸돈이 저를 도와주겠다며 저에게 명함을 건네더군요. 마침 잘 되었네요. 제 남동생이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아마 사돈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될지. 사실 소송은 어째야 하나, 우리 딸이랑 상담을 다녀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어쩜 딱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아주시네요. 감사해요, 사돈. 얼굴 보고 산 사이도 아니고 그저 자식들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알게 된 인연인데 이런 마음을 써준다는 게 너무나 고맙더군요.
안 싸던 도움을 받아 이제는 확실히 그 인간과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안 싸던 애 도움 덕분에 소송도 참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재결합 어쩌고 하다가 저에게 소장을 바꿔서 찍소리 못했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니 소송에도 불리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때부터 자기 잘못 빌며 이혼 소송을 철회해달라는 작전으로 나왔지만 저는 당연히 남편 놈의 읍소를 받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다고 바로 내쫓았죠. 상간녀는 다른 사람한테도 사기친 죄가 드러나 감옥으로 갔고 남편도 상간녀에게 큰돈 투자했다가 알거지 신세가 됐답니다. 그제야 조강지처 내팽개친 죄를 뉘우치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며 아들 결혼도 시키고 저는 남편과의 질긴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도 정리하고 딸아이는 직장 근처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주었죠. 그리고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요양보호사 일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양평으로 이사와 이곳에서 생활하며 작은 찻집을 낼까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은 고민만 하는 중이고 이곳 생활에 적응하며 지내는데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재미나네요. 싱글 라이프가 이렇게나 행복할지 몰랐습니다. 가끔 안싸돈이 놀러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기만 합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참 행복하네요. 앞으로 건강하게만 잘 살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삶의 행복을 찾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